기침이 입시 뉴스. 지방국립대 중 최고의 명문대로 손꼽히는 부산대와 경북대에서 2012학년도 입시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학생부 전형을 축소하는 부산대와 수시 비중을 늘리며 논술 전형을 확대하는 경북대의 전형 세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대는 2011학년도에 부산대보다 많이 모집했습니다. 5,413명을 모집했었는데 2012학년도가 딱 몇 명을 뽑을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표에서 보이시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변동할 거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2011학년도는 수시가 53.6%, 정시가 46.4%를 뽑았었는데 2012학년도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추세가 뭐라고요? 6대4가 추세예요. 그래서 수시를 60%, 정시를 40%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정원 자체도 늘면서 6대4로 변하는 건지,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6대4로 변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정원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수시 전형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수시의 내용적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업 우수자 전형, 즉 내신형에 관계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학교마다 그 이름과 실제 상황은 매우 다르죠. 잘 보시면 학업 우수자 전형에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논술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 지역의 사립대적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맞는데 논술 능력 우수자 전형은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죠. 요 두 개를 합쳐서 경북대는 학업 우수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내신 학업이 우수한 학생, 밑에 거는 논술 학업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2011학년도에 1319명을 뽑았는데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역시 절대 내신 전형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죠. 전형 방법은 부산대와 같습니다. 학생부 100%였습니다. 이거를 말이죠. 줄인 이유는 경북대는 분명하게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이렇게 학생부 100%로 뽑는 전형을 작년에도 실시해 봤더니 합격을 해놓고 등록을 안 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죠. 대구에 있는 예를 들면 모 고등학교 전교 1, 2등이 있어요. 그럼 일단 경북대 일단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일단 넣는 거죠. 내신이 워낙 좋으니까 무조건 붙지 않겠습니까? 학생부 100%니까 일단 넣어놔. 그리고 또 다른 서울의 사립대라든가 서울의 공립대라든가 이런 데 또 같이 넣어놓는 거죠. 이랬을 때 당연히 서울 지역의 수시가 합격했을 때 여기를 안 간다 이거죠. 따라서 너무 많이 비더라 이거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기껏 해놓고 어차피 지원도 많이 안 하는 거 확 줄여버리자. 그래서 대충 오는 정도 학생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인원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논술 능력 우수자 전형, 연세대식으로 하면 일반 우수자 전형이죠. 요거는 584명에서 900명으로 대폭 늘리는 작년에 연세대가 했던 방식이죠. 논술 우수자 전형을 대폭 늘리는 거로 바꾸겠다. 전형 방법은 논술 80에서 학생부 20으로 뽑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리더십 우수자 전형은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요.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은 완전 폐지안됩니다. 요 4개의 주요 수시 전형 중에서 네 번째 지역 우수 인재 전형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안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수시 전형 전부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전형이 됐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부산대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내신 중심형 교과 우수 인재 전형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것으로 바꿨고, 경북대는 수능 최저학력을 보지 않던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을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부산대, 경북대 공이 주요 수시 전형에서 전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방향으로. 예전에 공립대는 공립대니까 뭔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시하고 수능을 좀 체크하지 않더라도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주고 또 지역균형 발전에 좀 더 보탬이 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우수 인재를 뽑아주고 이런 식의 국립대적 모션을 취해왔죠. 이런 시대는 갔다 이 얘기입니다. 국립대도 사립대와 똑같은 입시 경쟁의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자기 스스로 뛰어들어서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말이죠. 이거는 경북대와 부산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에 바로 이제 합격자 이제 통고가 돼서 등록 날짜가 있고 바로 또 정시 전형이 들어갔죠. 그래서 수시 미등록자에 대한 즉 결혼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가 합격 기회가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교협이 합의한 이후로 많은 학교가 수시에 미등록자를 추가 결혼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모집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시 모집을 60%까지 한다면 거의 60%에 준하게 수시 모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대학교 알아서 하는 거니까 60까지 할지 55까지 할지 50까지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수시 모집을 매우 충실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알 수는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부산대와 경북대 전형 개편 반응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수시와 정시 비중이 대략 6대 4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인원이 그 정도 꽤 채울 것이다.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 대폭 축소될 것이다. 절대 내신 시대는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수시는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다. 부산대, 경북대는 제2의 연세대와 같은 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의 두 개 특징이 두 학교에 나눠져 있는 거죠. 연세대의 진리자유 전형은 부산대에 있고 연세대의 논술 일반 전형은 경북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경상도 지역에 존재하는 학생들이 특히 관심이 있는 부산대와 경북대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또 사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